자, 뒤늦은 산타랠리가 어저께 찾아왔죠. 25일 날 안 찾아오고 26일 날 찾아왔어요. 저는 이 산타랠리가 다음번 단기적이나 장기적인 그 상승을 만들기 위한 뒤늦은 산타랠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윗꼬리가 부정적이지 않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게다가 이 장기 채널까지 한번 뚫어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뚫으면서 간다며, 그리고 86.8K와 87K를 버티는 모습이 나온다며 추가적인 상승이 아니라 지속적인 랠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장기적인 이 채널을 넘어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 추세도 유지가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86.8K와 87K를 버티면서 간다며 장기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상승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장기적인 그 수익을 내는 타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단기적인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제가 어저께 좀 몸이 안 좋아서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오늘 영상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뭐 다음 주나 뭐 내일 한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타점들을 미리 알아두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노하우들은 제가 10년 동안 괜히 살아남았던 게 아니라는 게 다 결과로만 보여질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타점을 말씀해 드렸는데 이 타점대로만 하더라도 제가 10년 동안 살아남으면서 좀 쌓아놨던 노하우들이다 보니까 이 타점들로 역시나 수익을 잘 챙겨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신 여러분들께 원하는 건 제가 알려드리는 노하우 값을 좋아요 하나로만 한번 눌러주세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영상이 마음에 안 드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저께 영상이 아니죠. 그저께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86.8K, 87K 이거를 버티면서 간다면 뒤늦은 산타랠리가 한번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단기관점 1번으로 이때 딱 25일 오후 8시쯤이었는데 이때 말씀을 드렸던 게 정확하게 나왔죠. 17일 윗꼬리 몸통과 20일 한시 캔들을 이용해서 이 가격에서 들어가 보자. 자, 그러면서 단기 관점 2번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타점이 이제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복귀 한번 해드릴 텐데, 자, 근데 이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딱 결과론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어저께 나왔죠. 자, 그러면서 이때에도 제가 22일 날 올려드리면서 이 상승 패러렐 저항을 도전 못하면 결국에 밀었다가 갈 수 있다. 저는 22일부터 이 타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물론 이때 말씀드렸던 1차 TP까지는 못 가긴 했는데, 자, 아무래도 중요한 건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들이 다 결과로서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여기 저항 도전 못하며 지지 체크하고 간다. 그리고 이때에도 우리가 예상하는 이 아래꼬리 구간에서 진입해보자. 이탈됐다고 회복할 때 정확하게 도래하고 올라섰죠.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다 결과로만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저께에도 영상을 못 올려드리긴 했지만 타점을 잡아드렸던 게 제가 다 예상하던 그 흐름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자, 제가 괜히 이런 타점들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수익이라는 그 결과값은 여러분들께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예상하던 그 흐름이 안 나온다면 매매 기회를 놓칠 수는 있지만 예상하던 그 흐름이 나왔을 땐 꼭 먹어봐야 된다. 수익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런 타점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타점들을 제가 스터디룸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뭐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스터디룸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고 들어오셔서 수익을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입장 방법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서 제 채널의 구독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데이터를 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데이터들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장기적인 그 시선을 길러드리기 위함이에요. 일단 이 차트가 비트코인 단기 투자자 SOPR이라고 해서 이 지표는 최근에 매수한 코인들이 수익 상태에 있는지 손실 상태에서 매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SOPR 지표가 1 이상이면 수익 실현으로 정리했다라는 것이고 1 이하면 손실로 매도했다는 것이거든요. 자, 현재 비트코인이 큰 하락 이후에 뚜렷한 추세를 만들지 못한 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박스에 머물러 있죠. 가격 구조만 보면 상승보다는 조건부 하방 압력이 우위에 있는 것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진 않죠.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바로
이 단기 투자자 SOPR이 장기간 1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1 값인데 이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지속적으로 0.97, 0.99 이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기 투자자들이 이익이 나서 파는 구조가 아니라 손실을 감수하고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 매도 압력은 차익 실현이 아니라 손실 정리에 기반한 매도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 봤을 때 2024년, 22년 이 안에서 12월 달의 흐름을 보게 되면 꽤 일관된 패턴이 존재했거든요. 이 시기 단기 투자자 SOPR이 월간 평균 대부분 1을 소폭 상회했고 월말로 갈수록 일시적으로 1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약세라기보다는 연말의 포지션 정리 그리고 세금 이슈 마지막으로 캘린더 효과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 당시에는 시장 구조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공포에 기반한 투매도 아니었고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는 그 신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은 달랐죠. 이번에는 단기 투자자 SOPR이 일시적으로 1 아래에 유지되는 게 아니라 월간 기준으로도 구조적으로 1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연말이라서 그렇다 이런 설명으로는 부족해요. 현재 시장에서 사이클 차원의 이 스트레스가 단기 투자자 중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 배경을 보면 몇 가지가 겹쳐 있어요. 자, 첫 번째, 연초 대비 기대에 못 미친 가격 흐름으로 인해서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가 높아진 상황. 자, 두 번째, ETF 이후 발생한 매집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진입한 자금들이 조정 국면을 그대로 맞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파생시장에서 진행된 디레버리징 과정 속에서 강제 청산과 함께 비자발적인 손실 실현 매도가 늘어난 상황. 이 모든 요인이 겹치면서 단기 투자자 SOPR이 장기간 1 아래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곧바로 막 추가 하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손실 실현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느냐겠죠. 현재 손실 실현은 거의 전적으로 단기 투자자 중에서 발생하고 있고 장기 투자자들은 여전히 관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코인의 이동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대규모 분배 신호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시장이 광범위한 분배 국면에 진입했다기보다는 약한 손들이 정리되는 후반부 구간에 가까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조건은 종종 매도 압력이 점차 소진되는 국면에서 관측돼 왔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시나리오는 명확하죠. 단기 투자자들이 손실 실현이 이어지면서 가격은 당분간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다만 단기 투자자 SOPR이 다시 한번 1 이상으로 회복하면서 실현 손실 증가 속도가 둔화된다면 지금의 약세 해석은 재검토가 필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장단기 추세는 상승은 맞는데 박스권 흐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올라올 만치 올라오면 숏 매도, 내려갈 만치 내려가면 롱 매수 이것만 반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낮은 구간에서. 자, 아무튼 이런 데이터들은 뭐 100% 맹신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저도 100% 맹신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로 장기적인 그 타점도 잡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영상에서 단기적인 타점을 말씀을 드리지만요. 자, 아무튼 이런 데이터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지 마시고 제 영상만 잘 꾸준하게 챙겨보시면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으니까 제 영상 꾸준하게 챙겨보시기 위해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제가 단기적인 관점은 뭐 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시점은 조금 달라졌죠, 흐름이. 그래서 타점을 다시 잡아드릴 텐데 이때 예상되는 진입가 보시면 87.6K 그리고 89.4K까지 들고 가보자. 자, 차트를 보시면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예요. 살짝 올라가면서 87.6K 이상에서 종가 마감했고 그 뒤로 내려왔다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찍은 모습. 오늘 타점만 보더라도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88.2K 저항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상승 패러렐 마이너스 0.5선 이걸 지지를 받아야 돼요. 자, 88.2K면 자, 여기가 4시간 봉상 되돌림이 나오기 전에 가장 크게 떨어졌던 음봉이죠. 자, 이 시가 부근을 저항을 막고 내려왔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죠. 저항대를 체크를 못하면 결국에 지지대를 체크하러 내려간다.
이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항대를 도전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지지 라인을 체크하고 들어 올렸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 밑에서 유지가 된다면 단기 관점 2번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저항대를 만약에 도전한다면 이런 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정확하게는 이 구간을 살짝 넘어서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저항을 체크하고 내려오더라도 한 번 더 지지받고 저항 체크하고 한 번 더 지지받을 때 이럴 때 들어가도 우리가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87.9K에 들어가서 89.7K 여기가 대략적으로 89.5K 정도였는데 다음번에 상승이 나올 때는 이 음봉의 시가 부근 여기까지는 1차 TP로 잡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전제 조건을 계속 말씀을 드리죠. 저항 구간을 체크하고 지지받을 거 지지받고 들어설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를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를 알고 있더라도 타점을 잡기가 어렵고 실시간 대응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타점들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타점들도 실시간으로 좀 공유를 드리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따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 스터디룸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관점 하나만 보고 있기에는 시장 변동성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상승 패러렐 마이너스 0.5값 이거를 계속해서 살짝씩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살짝 이탈했다가 이 아래 꼬리 구간을 공략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캔들 윗꼬리가 가장 길게 달렸던 캔들의 몸통과 이 아래 꼬리 여기를 공략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번에도 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공략해 보자는 겁니다. 자, 87K이면 대략적으로 이 아래 꼬리에 중간 부근 위에거든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86.8K와 87K를 버티는 게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걸 살짝 이탈시키면서 롱 물량들을 살짝 청산시키고 올라가는 그 타점에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이럴 때 살짝 내려가고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높은데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저점을 이탈해도 되긴 하는데 이탈하지 않은 채로 올라설 때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자, 지금 봤을 때 가능성이 1번 관점보다 높죠. 자, 그런데 1번 관점대로 양봉이 들어서면서 다음 저항대를 도전한다면 1번 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번에서도 추세가 유지가 안 된다면 이 타점에서 들어가서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는 막 손익비가 엄청나게 크진 않거든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정말 하고 싶다면 올라타고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들어가도 늦지가 않아요. 이 타점이 나오면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이런 타점들이 여러분들이 잡기가 어려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매매하시는지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런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죠. 자, 물론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타점 제가 어제 오전에 말씀을 드렸다고 했죠. 자, 이때 신호가 두 번 나왔는데 깃발 신호가 나오고 나서 바이 신호가 뜨게 됐죠. 자, 바이 신호가 뜨고 나서 위로 쭉 올라갔습니다. 자, 이 신호가 뜨기 전엔 깃발 신호가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나 셀이 나오게 되는데 위에는 익절선이 아래는 손절선이 딱 명시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께도 이걸 좀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차트를 좀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가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게다가 타겟이라는 단어에 딱 도달하게 되면 어떻죠? 선이 사라지죠. 그럼 이걸 보고도 그냥 매매만 하셔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차트를 계속해서 보기가 어렵다면 제가 이 타점들을 공유드리는 스터디룸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조지표를 공유받는 방법과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 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 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 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늦은 산타랠리 후에 또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지금으로는 60%. 근데 주말 시장이다 보니까 살짝 또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다만 86.8K와 87K를 버틴다면 저는 장기적인 추세나 단기적인 추세 모두 상승을 가리킬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롱만 외치고는 있지만 중간중간에 숏타점이 나온다면 그 타점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영상을 통해서 또는 스터디룸에서. 자, 그래서 영상만 잘 꾸준히 잘 챙겨보셔도 이 타점에서 내려갈지 아니면 올라갈지 이런 것들도 아실 수가 있으니까 뭐 아까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서 제 영상 꾸준하게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